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 과제 공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과제 공고 사이트를 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몇 개 정도는 이제 세부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마당이죠.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 기업 마당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시고,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보다는 여기서 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정보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기업 마당 사이트 네이버라든가 구글 기업 마당 이렇게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내용이 보시면 첫 화면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인기 검색어 해서 인건비 지원, 창업 지원금, 소상공인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키워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지원금 많이 신청을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정책 정보 있습니다. 정책 정보에서 밑에 지원 사업 공고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하세요. 자, 보시면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금융, 어떤 보증이라든가 이렇게 지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고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곳이 이 창업과 이 기술입니다. 자, 기술은 기술 개발 자금들, 그 다음에 창업은 창업 지원금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기술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기술을 선택을 하셔갖고, 여기 보면 지자체가 있고, 중앙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는 말 그대로 지역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경기라고 써 있는 거는 경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전남이면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부처, 한번 중앙부처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를 선택을 하시면 중앙정부, 자, 각각의 정부의 산하기관 부처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사업 공고들이고요. 몇 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뭐 1월 27일 날 공고 왔던 것들 기준으로 좀 보면은 우선 여기 보면 기업 부설연구소 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다면 그 대상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R&D 역량 강화 지원 사업들. 그래서 보시면 몇 개 좀 살펴볼게요. 지원 사업 공고에서 쭉 내려보시면 사업 목적은 자, 기업 부설 연구소의 질적 성장이다. 그다음에 지원 분야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혁신 성장 5대 산업 분야. 자, 이렇게 해서 탄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첨단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사전에 미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형태로 정해 놓은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중점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렇게 되고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자, 연구개발 전담 부서는 제외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해당이 될 거고, 여기는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이거는 영양 진단을 여러분들 여기서 살펴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잠재형 연구소는 1년에 5개까지, 그 다음에 연 2억, 그 다음에 성장형은 연 3억 이내면서 컨소시엄 형태네요. 컨소시엄 형태고 도약형은 마찬가지 컨소시엄. 그래서 사전 기획이 있고 사업화 R&D. 자, 보통 요즘에 좀 대형 R&D 같은 경우에는 사전 기획들이 앞쪽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든가 사업화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기간이 조금 앞에 두고 뒤쪽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증 없이 바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 어떤 그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던 것을 이제 좀 해소하고자 지금은 사전 기획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그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R&D를 좀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자, 이래서 쭉 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 공고는 제가 요 영상 아래쪽에 한번 링크 주소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바이오라든가 어떤 공정, 그다음에 나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는 필요에 맞는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
네, 봤더니 지식 서비스 산업의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좀 덩치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인데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신규 지원으로 18개가 있어요. 18개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지원 대상이 자유 공모가 아니라 이렇게 과제별 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그러면은 이건 자유 공모가 아니라요. 딱 어떤 기술 개발 아이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8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고 쭉 내려볼게요. 산업부 사업이고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네, 한번 보시면 기술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여러 번 알아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정부의 출연금 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을 다들 그 기술 개발을 하고 나서 뒤쪽에 어떤 그 100% 이제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1억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뒤쪽에 끝나고 나서 실제 사업할 때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정부에다가 상환을 해야 돼요. 그걸 기술료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 상환을 하고 그러니까 1억이면 1,0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중견기업은 20%, 그다음에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은 40%로 돼 있죠. 이 말은 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1억을 지원받으면 4천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어떤 우리가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뒤쪽에 RFP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면 되고 아이템 명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아이템명에 맞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템명은 미리 사전에 어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도 이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초공고니까 2022년도 하반기에 아마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그 RFP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 과제들은 작년도 어떤 미리 사전에 6개월, 7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원하시면 돼요. 자,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누구나 여기에 들어가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RFP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요. 이 과제별로의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이 수요조사를 제출한 사람이 자신에 맞게끔 그 기술 개발 세부 기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를 낸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에 맞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쫓아가면서 기술 개발을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보면은 ICT 미래, 그러니까 ICT에 관련된, 이제, 여기 보면 협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협업이니까 누군가와 같이, 지원하는 사업일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용 보면 여기에 기술 이전 기업 또는 기술 이전 예정 중소기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자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보시면 세 단계로 지금 지원하는데 처음엔 기획이 있고 기획할 때는 600만 원의 어떤 기획 컨설팅을 지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용화 로드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이걸 통해서 핵심은 1억 그다음에 일반은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차 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뒤쪽에 어떤 융자죠.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 보시면은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기부 혜택
테크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테크 브릿지? 그 예정이든 이전 기업이든 이제 마찬가지인데 테크 브릿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연연 대학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들,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테크 브릿지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그러한 어떤 사이트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장기간의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걸 이제 기술 이전료라든가 이런 걸 지급해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사올 때는 우리의 입맛에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기술이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 기업에 쓸모가 있는지를 앞쪽에서 기획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기술로 구현해 보는 거. 그것을 일반 과제는 3천만 원, 핵심은 1억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하나 이거를 기술 개발 내용들을 이렇게 검토를 했다면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할 때는 보증을 통해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뒤쪽에 보증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접근의 자격 요건을 걸어놓은 사업들이죠. 그런 사업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단독과제라든가 이렇게 사업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규제라든가 이렇게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은 신청자가 많이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사업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 관련된 그 세부적인 링크 주소는 제가 하단에 링크 주소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사업 공고들을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